2025년 가톨릭 교회는 전례 없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이후 전 세계의 눈과 마음은 다시금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다. 이 특별한 시점에 개최된 제10차 추기금 회의는 단순한 정기적 논의가 아니라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준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회의가 열린 시노드 홀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묵상과 기도로 가득 찼고, 이는 이 회의가 정치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열린 영적 식별의 시간임을 상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179명의 추기경이 참석했고, 이 중 132명이 차기 교황 선출 투표권을 지닌 유권 추기경이다. 이는 교황 선거의 규모와 중대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추기경들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가톨릭 교회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제10차 회의는 단순한 발언이나 담화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참석자들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시간으로 출발했다. 이는 교회가 여전히 신앙 공동체로서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회의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공식 회의라는 점이다. 그동안 그는 변화의 교황이라는 별칭답게 기존 교황청의 관행과 구조를 크게 개혁해왔다. 교황청 인사, 여성의 역할 확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환경보호, 그리고 교회 안팎의 대화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었으며, 그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논쟁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은 단지 문서나 연설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이번 콘클라베의 주도 세력인 유권 추기경들의 구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132명의 유권자 중 약 80%에 달하는 107명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서임한 인물들이다. 이는 앞으로 선출될 새 교황이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 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갈지 아니면 균형을 위해 보수적인 흐름으로 회귀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회의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순한 조직 운영 논의를 넘어 교회 전체가 직면한 시대적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신앙의 전수,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가정의 회복, 지구 환경의 보존,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세계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교회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류 공동체 전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회의 직후 바티칸 대변인은 추기경들의 숙소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모든 유권 추기경들은 콘클라베를 위해 산타마르타 하우스와 그 인근 시설에 분산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 공간은 깊은 성찰과 기도, 비공식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투표에 앞서 각 추기경들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교황청의 세심한 배려다. 결국 제10차 추기경 회의는 단순한 일정이 아닌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서사의 서막이었다. 누가 교황으로 선출되든 간에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다.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영적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선택은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혼란과 분열 속에 길을 잃은 현대 인류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10차 추기경 회의는 단순한 회의나 교황 선거 준비 과정이 아니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차기 교황에게 요구되는 비전과 사명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례 없는 시대 변화 속에서 교회인은 그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했고, 그 논의는 신학적, 사목적, 사회적 주제 전반에 걸쳐 깊이 있게 전개되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교회법과 바티칸 시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단지 내부 운영 규정의 검토를 넘어 교회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떤 윤리적, 외교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바티칸은 단순한 종교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가진 하나의 국가이며, 교황은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상징적 인물이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교회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논의는 카리타스, 즉 교회의 자선, 사도직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추기경들은 이 사도직이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굶주린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약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복음을 실천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회의 역할이 설교와 성사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강조된 주제는 전 세계 언론의 시선과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회의에서는 미디어의 관심이 단지 호기심이나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란 증거로 해석되었다. 한 추기경은 모든 신자는 오늘날 하나의 소통자이며 그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회가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문화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주제는 역시 차기 교황상에 대한 고찰이었다. 추기경들은 단순히 행정 능력이나 신학 지식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인류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 고통에 귀 기울이는 친구,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쟁 기후위기, 도덕적 혼란, 신앙의 침체 속에서 교황은 위로와 지혜, 화해의 지도자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을 갖춘 인물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점은 청년 세대와의 소통이었다. 다수의 추기경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교리 교육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진정성 있는 대화, 공동체적 체험, 그리고 시대적 고민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교회가 단지 말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걷는 공동체로 변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와 피조물 돌봄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는 단지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신학적 책임에서 출발하는 논의였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과 교육의 위기 또한 주목할 만한 주제였다. 추기경들은 가정이 더 이상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고 교육이 인간 중심성과 영성을 배제한 채 기술과 경쟁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치유와 회복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들은 단순히 차기 교황의 조건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10차 추기경 회의는 교회 내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도전의 장이었다. 이는 단지 콘클라베의 전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깊은 영적 대화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제10차 추기경 회의가 열리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언론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차기 교황 후보군, 이른바 파파빌레로 불리는 인물들에 집중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정 이후 열리는 첫 콘클라베인 만큼 누가 그의 뒤를 이어 교황좌에 오를지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지역, 사목 스타일, 신학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교회의 미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하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후보 중 한 명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다. 그는 2013년부터 바티칸 국무원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오랜 외교 경험과 온건하고 유연한 성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70세인 그는 이탈리아 베네토 출신으로 교황청 내부에서 가장 고위급 인물 중 하나다. 파롤리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 이런 중도적인 접근 방식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추기경단 사이에서 그를 안전한 선택 퍼센트로 추정되며 그는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고 오랜 시각에 만들었다. 교황직 후보로서의 지지도는 약 27%로 추정되며 그는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고 오랜 시간 한 선택 퍼센트로 추정되며 이런 중도적인 정화면은 이물은 종자년은 내면 가비일라서 게드는 가로는 되는 듯 갖춘 연는 종자는 해르너실 종자는 연 가론 이때고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루이스 안토니오 덱을 추기경이다. 필리핀 출신인 그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사한 사목적 감수성을 지닌 인물이다. 타글레는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교회의 개방성, 감성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는 교황청 복음성교부 소속 부서의 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젊고 따뜻한 이미지로 특히 미디어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콘클라베 내에서는 동료 추기경들로부터 얼마나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바티칸 관계자들은 그는 언론에서 사랑받는 후보이지 내부 실세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는 언론에서 사랑받는 후보이지 내부 실세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야드나? 한편 보수 진영의 강력한 대안으로는 페테 에르드 헝가리 추기경이 언급되고 있다. 72세의 그는 유럽 주교회 의장을 지냈으며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르드의 추기경은 이혼자나 재혼 신자의 영성체 문제,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 등에서 확고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203년 추기경에 서임되었으며 현재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로서 첫 투표에서 바롤린의 집장을 직자로서 신중한 이문제 되었선에 형제 보수기경은 이문제 되었선. 그 외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잇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콩고의 프리돌린 암봉고 추기경과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은 사회정의, 환경보호, 종교 간 대화 등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의제들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과 프랑스의 장 마르크 아벨린치의 마치오 주피 추기경은 각각 난민보호, 화해사목, 대화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도 언론과 일부 관측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밈러 게르하드 뮬레 추기경과 기니 출신의 로버트 사라하라베 차라하 추기경은 전통적 교리를 중시하고 현대 사회와의 과도한 타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가톨릭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혁보다 안정과 전통 회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후보들의 등장과 논의는 교회가 현재 어떤 고민과 갈등을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이어갈 것인가? 혹은 균형을 위해 보수적 회귀가 필요한가? 그리고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한 사람의 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25년 추기경 회의는 단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콘클라베는 특별히 프란치스코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개성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사목적, 구조적 성찰의 현장이 되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년 동안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본질적 방향성과 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 인물로 그의 영향력은 단지 재임 기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시대의 양심으로 불렸으며 이제 그의 사후에도 그 정신은 교회의 중심에서 여전히.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임한 추기경들이 전체 콘클라베 유권자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총 133명의 유권 추기경 중 107명이 프란치스코에 의해 서임된 인물들로 이는 이번 선거가 그가 직접 설계한 교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관측자들은 이를 가리켜 프란치스코 없는 프란치스코의 콘클라베라 표현하며 이 회의가 단순한 교황 선거가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신학적 시험대라고 분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두드러진 유산은 바로 이자비의 교회, 내변방의 교회, 동행의 교회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상이다. 그는 교회를 더 이상 중심의 건의로서 기능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변부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걷는 병원 같은 공동체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교회는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야전병원이어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발언은 복음의 본질이 규범이 아니라 치유와 동행, 자비에 있다는 신학적 선언이었다. 그는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주목했다. 이혼과 재혼 신자, 미혼모,
동성애자, 난민, 빈곤층 등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이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포용적 접근을 시도했다. 프란치스코는 교리의 원칙을 지키되 그것이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은 많은 박수와 동시에 논란도 낳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신뢰와 희망을 회복시켜 주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그는 회칙 찬미 받으소서 러다토 SAE를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생태적 회심을 강조하며 환경보호는 단지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영적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 교회를 다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며 교회가 시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교회 내부의 개혁 역시 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그는 교황청 구조를 보다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했으며 여성의 역할 확대, 재정 투명성 확보, 성직주의 비판 등 여러 혁신적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여성들이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한 것은 가톨릭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칼을 들었던 지도자였다. 이와 같은 개혁과 포용의 길은 일관되게 이 경정의 자세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를 가르치는 공동체에서 듣는 공동체로 전환시키고자 했으며 시노달리타스 공동식별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신자가 함께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고자 했다. 이는 교황 중심적 구조에서 신자 중심적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이며 앞으로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이 완전한 합의 속에 남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개혁이 전통을 훼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단지 새로운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의 길을 계속 따를 것인지 혹은 균형을 위한 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선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21세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던진 예언자적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이제 새로운 교황의 손에 달려있다. 그 길을 어떻게 계승하고 심화시킬 것인가는 단지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전 인류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가톨릭의 역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25년의 추기경단 콘클라베는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새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콘클라베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파급력을 가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콘클라베는 그의 유산을 계승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이후의 시대를 정의짓는 첫 공식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윤리 담론, 특히 자비, 환경, 포용, 그리고 대화의 문화에 있어 교회가 세계를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재정의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새 교황은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윤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콘클라베는 더 이상 바티칸 내부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언론, 학계, 종교 간 대화 관계자들까지도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황은 단순히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과 평화, 생태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된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의 발언 하나는 수많은 국제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지리적 중심을 유럽에서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재임 중 임명된 추기경들은 라오스, 브루나이, 몽골, 케이프 베르데, 말리, 파라과이 등 과거에는 콘클라베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지역 출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지 지역 대표성의 확대를 넘어서 교회가 변방으로 불렸던 곳들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이런 흐름은 교회의 글로벌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콘클라베 또한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번 콘클라베는 전임 교황이 퇴위한 상태가 아닌
선종한 상태에서 열린 첫 선거라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를 가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함으로써 후임자에게 그늘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남긴 개혁의 발자취와 인사정책은 선거 구조 자체에 깊게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결국 이번 콘클라베가 프란치스코 정신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교황청 전문가들과 종교 사회학자들은 이번 콘클라베를 가리켜 가톨릭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도덕적 진공 상태에 응답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교황이 이제 단순히 종교 공동체의 수장을 넘어 전 세계 시민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파괴, 빈부 격차, 전쟁, 종교 갈등, 가족 해체 등 여러 위기를 마주한 현대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과 연대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2025년 콘클라베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열린 교회와 세계 모두를 향한 응답의 자리이다. 새 교황은 과연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교회 내의 이념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가톨릭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신뢰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 민감하고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2025년 콘클라베는 하나의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계의 신앙과 사명을 종합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이자 세계사적 전환점이다. 교황을 통해 교회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더 나아가 세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할 것인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 역사적 사건은 이미 가톨릭을 넘어 전 인류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